본능 심리탐구. 자, 우리의 본능을 이해하고 생활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 팁을 얻어가는 시간이죠. 본능 심리탐구.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합니다. 소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태흥입니다. 잘 오셨습니다. 네. 지난주에 이제 본능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. 내 마음인데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나. 그렇죠. 그게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본능이라는 것 자체로해서 좀 관점에서 마음을 좀 살펴봤더니 정말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떤 뇌의 어떤 활동 아니면 호르몬의 영향에서 기인된 것일 수 있다. 뭐 이런 게 이제 여러 진화심리학이라든지 발생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던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예. 지난번 시간에 그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철도 노동자, 네. 예, 그 뇌를 다친 사건을 말씀드렸었는데, 그랬더니 사람의 성격이 기질이 완전히 변해버린 그것이 네. 또 그 인간의 마음의 연구, 또 뇌과학의 연구의 출발점이었다. 이런 말씀드렸었는데, 그 현대에 와서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딜 다쳤는지 뇌 중에서도 그거를 CT로 한번 찍어봤어요. 네. CT로 딱 재현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전두엽의 그 부분이 절반이 날아갔더라고요. 전두엽이라 하면 이제 앞전자 머리 두자를 쓰죠. 그래서 네. 머리 앞쪽에 있는, 그래서 이마 쪽에 있다 그래서 이마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두엽의 절반 부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. 네. 이게 전두엽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? 사실은 인간의 뇌나 개의 뇌나 돼지의 뇌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. 똑같습니다. 생긴 게. 네. 침팬지의 뇌나. 그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맨 안에 이제 뇌관이라고 하는 파충류의 뇌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. 뇌관이라고 하는 요게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생존의 뇌가 하나 있고 그 바깥에 변연계라고 하는 포유류의 뇌라는 게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우리의 감정, 번식, 본능 이런 거를 담당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개나 돼지나 똑같아요. 네. 인간이나 네.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 그러면 인간이 뭐 개, 돼지하고 다른 게 뭐냐? 네. 바로 전두엽이 다릅니다. 전두엽이. 그렇군요. 예, 이 전두엽이 이런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런 욕구나 욕망이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 전두엽에 그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미국 철도 노동자가 바로 이 전두엽을 다쳤더니 네. 성격이 변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분노 조절이 안 되는, 네. 예, 또 그 자기 욕망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의 기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. 네. 예, 그래서 야 이게 인간의 다른 동물과 차별화시켜주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전두엽이구나, 라는 걸 이제 최근에 그 과학이 이제 밝혀진 거고 그 노동자는 이제 이 부분이 망가져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인간이 태어나서 쭉 자라면서 전두엽이 언제 형성되느냐 하는 겁니다. 혹시 아세요? 언제 형성되는지? 글쎄요. 잘 모르시죠?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달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또 이제 계속 자라면서 특별히 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있겠죠.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전두엽 안쪽에 있는 파충류의 또는 포유류의 뇌의 별명 갖고 있는 뇌관이나 변연계는 왜 개와 돼지와 인간과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. 네. 그건 완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. 그게 그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은 뭐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죠. 이제 심장 뛸 수도 없고 막. 근데 이 전두엽은 엉성한 상태로 태어납니다. 거의 발달이 안 된 상태로. 20세까지도 뇌가 발달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바로 애착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애착기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 학교나 또는 부모들이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무서움이 이 이론에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아이가 딱 태어나면 전두엽에 있는 뉴런 세포는 거의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. 무지 상태입니다. 무지 상태. 네.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무지 상태인데 그게 이제 1살, 2살 때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연결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간이 되는 거죠. 인간이 되는데 기존의 교육학에서는 그냥 애착기라고 불렀죠. 애착기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와 스킨십을 하고 뭐 밥을 먹고 같이 뭐
반응을 하고 이런 걸 애착기라고 하죠. 요때 엄마와 애착을 잘 갖지 못하면 불안정 애착이다. 네. 이래가지고 뭐 아이가 좀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이론이 워킹맘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요. 맞아요. 예, 내가 그럼 우리 애는 6개월 만에 뭐 회사에 다시 가야 하고 그렇죠, 어린이집에 그렇죠. 보낼 때마다 분리불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엉엉 울고. 예.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은 거기서 조금은 벗어나도 되는 새로운 이론이 한 10년 내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. 제가 꼭 들어야 되겠네요. 죄책감을 털기 위해서. 털기 위해서. 예. 그걸 이제 2차 애착기 또는 애착기의 연장이다라고까지도 부를 수가 있는데 네. 왜 그러냐면은 그게 1살, 2살, 3살 요때 결정된 것 이상으로 사실은 만 나이로 13살에서 17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중고등학교 때죠. 중고등학교 때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네.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뉴런과 뉴런의 연결이 이어지는 거를 이제 기계가 fMRI라는 기계로 찍어봤더니 발견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아기일 때도 네네. 한 뭐 생후 뭐 3년 안에도 계속해서 전두엽 쪽에서 뉴런이 발달을 하지만 만 13세에서 17세까지 이 시기에 또 전두엽이 크게 발전을 하는군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만 1살에서 3살, 4살 요때 전두엽이 발달하는 거는 인간의 기능적인 측면. 네. 예를 들면 말을 한다거나 뭐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거나 뭐 이런 측면이라면은 13세에서 17세는 정말 뭐냐면 이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거. 네. 또 관계 능력, 다른 사람 마음을 읽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좋은 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전두엽에서 일어나거든요. 사실 동물과 인간이 왜 다르냐? 그런 점에서 다르거든요. 사실은 네.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런 점에서 다른데 그게 중고등학교 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언제냐? 6세부터 12세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. 네. 요 시절의 경험, 또 요 시절에 어떻게 키웠느냐, 요 때의 부모와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의 문제가 이 13세에서 17세까지 19세네요. 13세에서 19세까지의 이 전두엽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최근에 과학이 밝혀냈어요. 네. 다시 말씀드리면 6세부터 한 6, 7세부터 한 12세까지. 19세까지. 19세까지. 그렇죠. 통틀어서 인간의 마음이 거의 새로 생긴다. 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보통 이제 한 3살이면 성격 형성은 다 끝난다라고 아닙니다. 생각을 했는데 예. 그렇지 아니고, 않을 수가 있군요. 그렇지 않고 그 뒤에 특히 초등학교 시절 6세부터 한 12세까지 초등학교 시절의 경험이 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전두엽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를 밝혀냈는데 그 경험 중에 중요한 게 지금 경험 그러니까 뭐 다양한 뭐 피아노를 치고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것만 경험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본능으로서 뇌를 행복하게 해주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본능으로서 뇌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뇌를 세로토닌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. 뇌를.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전두엽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네. 근데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본능을 충족시켜야 돼요. 이 아이들을. 네. 그럼 초등학교 애들이 무슨 본능이 있냐 이렇게 생각 있습니다. 놀고 싶은 본능이밖에 없는 것 같던데. 네, 그게 이제 그 서열 본능이나 영역 본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본능이 침해되면은 뇌 발달이 안 돼요. 오히려 전두엽 발달을 침해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뇌가 망가져 버립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공부는 잘하나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IQ는 높고 뭐 전교 1등을 하는데 타인에 관계나 배려, 네. 관계, 공감, 심지어 뭐 부모를 뭐 때리는 반항장애 막 이런 것까지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바로 공감과 관계 능력을 배울 수 있는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그 2차 애착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, 사실은. 그런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사도세자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. 아. 예.
사도세자, 비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. 그 노론과 소론의 희생양이다라고 네. 거시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1차 애착기도 박탈당하고 2차 애착기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. 어머니가 이제 안 계셨고. 아니요, 어머니 계셨는데 후궁이었죠. 네,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니고. 네, 후궁이었기 때문에 사도세자가 1살 때 이제 세자 책봉을 받아요. 네. 그러니까 친엄마하고 떨어져 살죠. 동궁이라는 데 가서 떨어져 살고서는 그 사도세자를 키우는 궁녀들이 그 친엄마를 가까이 못 오게, 왕비의 자식인데 어디 와서 같이 자려고 하느냐.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있어서 이미 1살 때부터 엄마 곁에서 자보지 못하는 그런 1차 애착기를 박탈당하고,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2차 애착기. 사도세자가 12살에 대리를 시작합니다. 대리가 이제 임금의 업무를 대신하는. 예, 그걸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전두엽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기죠. 그 시기에 대리를 시작하는데 그때 영조가 아주 미주알 고주알 간섭을 하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점점 이 사도세자가 정신병에 들어갑니다. 공포에 아주 심각하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그렇습니다.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. 예, 아주 심각하게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. 그 부인이나 그 친엄마도 후궁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저하, 조금만 참으십시오. 조금만 참으시면은 저 보위가 저하의 자리인데 이걸 왜 못 참고 못 견디십니까? 임금님은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만 참아라. 그럼 돌아가시면 이제 당신이 왕이 된다. 이런 얘기겠죠. 왜 못 참으십니까? 이 대사가 저희가 봐서는 지금 부모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. 가장 큰 실수인 거군요. 똑같다. 참아야 된다. 방향은 옳았어요. 조금만 참으시면은 저 보위가 당신 것이 되는데 왜 못 참으십니까? 왜 못 참냐? 이 세상이 당신 건데. 그러나 그 기간이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, 인간의 마음을 만드는 그 시기에 막 영조의 어마어마한 괴롭힘으로 사람이 점점 정신병에 들어버리는 거거든요. 제가 봐서는 지금 아이들이 이런 시기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특히 그 시기에 우리는 이제 공부에 매진을 해서 그렇습니다. 다른 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 다 끊고 조금만 참아라를 네네. 하게 되는 시기인 거죠. 6세부터 19세까지. 그렇습니다. 그 조금만 더 참으면 대학 갈 수 있고 미래가 열리는데 이거 이러면서 아이들의 전두엽이 망가지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피니어스 게이지 사건,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전두엽의 문제였다라는 게 출발을 한 게 지금의 최근의 과학에 와서는 그 전두엽이 12세부터 19세, 또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6세부터 12세, 이런 초중고 시절의 경험이 이때 전두엽이 새로 생긴다라는 게 최근에 과학에 발견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, 나의 욕망도 통제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참을 수 있고 나의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이때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. 라는 거를. 예,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2차 애착기라는 것이 있다. 그러니까 생후 초기에 발생하는 애착 말고도 이제 자라면서 부모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주변에서 받는 어떤 여러 가지 억압들에 의해서 본능이 너무 억제되면 오히려 이렇게 반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녀의 본능을 좀 다듬어 주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어떤 이 본능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발전을 시켜줄 수 있을지를 다음 시간에 또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. 다음 시간에 한번 쫙 풀어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본능심리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소장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